이것저것 좀 잘 보면 좋을 것 같아. 자, 지금 요 책은 2단원이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도 있고 인수분해도 있고 그게 두 개가 합쳐져 있어. 그래서 유형이 무려 27개나 존재해.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조금 나갔으면 하는 파트가 유형 5, 6, 7 요런 정도까지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될지 모르겠어. 왜냐면 목요일날 테스트 보려면은 요 정도를 좀 해야 되니까. 그냥 오늘 근데 내가 문제를 풀면서 좀 봤더니 설명해 주고 싶은 문제가 너무 많아. 왜냐면 시험 때 보였던 문제들이 되게 많더라. 원래 전에는 마플 시너지라는 교재를 했었거든. 근데 그거보다 이 교재가 기출 문제가 훨씬 많이 들어있어. 원장님이 좋은 교재로 바꾸신 것 같아. 자, 가볼게. 유형 3 항등식. 준영아, 항등식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니? 여기 없어. 제가 보지 말고 네가 배운 중학교 때 항등식 배웠을 거 아니야. 항등식이 뭐니? 똑같은 좌변 우변이 똑같아. 좌변 우변이 똑같다. 아니면 항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등식. 그래서 우리가 항등식 할 때 x의 값에 관계없이 k의 값에 관계없이 이런 말을 썼잖아, 그지? 그러면 그런 문자가 있는 거 없는 거에 나눠서 는영 하는 거지. 가장 좀 쉬운 유형 중에 하나라서 얘는 뭐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아. 내주면 고맙지만 대표 유형 하나로 그냥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 자, 일단 문제 지문상 먼저 해석을 할 거는 어떤 문자에 관련된 건지를 먼저 봐야 돼. 그래서 첫 번째로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x에 관해서 정리를 할지 y에 관해서 정리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두 개의 문자가 다 있지만 식이 두 종류가 있죠. 첫 번째 식이 있고 두 번째 식이 있고. 자, 그러면 하나의 문자로 내가 정리를 해주자. 자, 그래서 첫 번째 식을 근데 보통 우리는 x로 많이 정리를 하니까 그럼 첫 번째 식을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요 y 자리에 집어넣겠네, 그지? 자, 그러면 정리하면 ax 되고 플러스 3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되고 플러스 b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나왔다, 그지? 자, 그러면 우리가 예상했던 바와 같이 항등식이라는 것 때문에 x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겠네. 그래서 x가 있는 부분으로 묶어봅시다. 그러면 얘 해결되죠? a 그 다음에 오케이, 마이너스 3 됐고 아무것도 없는 거 6 마이너스 4니까 2 플러스 b는 0 이렇게 되네, 그치? 그러면 이제 얘는 0 얘는 0 그래서 a 값은 3이 나오고 b 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온대. 됐죠? 자, 요런 걸로 해서 뭐 보통 이렇게 하는 것이 거의 정석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 그치? 다른 방법은 없을까? 내가 3년 전인가 선생님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라고 묻는 학생이 있더라고. 지금 고3에 나간 애 중에 잘하는 반에 한 명이 얘기를 하더라고. 물론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서술형으로 정석 방법인데 지금 내가 하려는 방법도 서술형으로 써도 무방하다. 어떤 거냐면 생각을 해보자. 모든 실수 XY에 관한 거라는 것은 무슨 뜻이니? XY에다가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된다는 뜻이지. 근데 전제 조건이 뭐니? 이 식을 만족하는 XY에서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저 식을 만족하는 XY 좀 기본적인 거 뭐 있니? 숫자? 1 집어넣어도 되고 또? 2, 0, 0, 2 이런 정도가 생각나지?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것도 서술형 써도 상관없는데 집 잘 보니까 나는 A를 없애고 싶다. A를 없애고 싶으면 X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되겠니? 0 집어넣고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지? 네. 그럼 A는 사라졌지? 네. 그럼 Y에다 2 집어넣으면 뭐 되니? 6. 요거 계산하면 2. 그러면 B 플러스 2는 0이 나오네, 그지? 네. 그래서 B 값이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럼 B 값이 마이너스 2로 결정났대.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6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그런 다음에 우리는 반대로 여기다가 2 집어넣고 0 집어넣는 거야. 그럼 여기다 2 집어넣으면 2A. 그 다음에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사라지고 마이너스 6은 0. 그래서 A 값은 3. 이렇게 나오는 방법도 괜찮아.
요거도 서술형으로 써도 상관없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기억은 해놔. 자, 그래서 실전 유형 3번은 뭐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서 나와주면 그냥 점수를 주려고 하는 거고, 근데 실전 유형 4번이 91, 92, 93, 94, 95 요렇게 나오면 점수를 주려는 거고, 96 이렇게 나오면 신경 좀 써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실전 유형 4번도 조금 응용이 많이 되는 문제라서 조금 신경을 한번 써볼게요. 자, 일단 실전 유형 4번에는 별표를 좀 쳐놓을 필요가 있겠네요. 자, 항등식에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은 91번부터 아까 전에 얘기했던 95번까지는 전부 다 지수가 있는 n차, n-1차, n-2차 이렇게 돼 있는 부분에 밑이 뭐니? x로만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밑이 x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은 좀 점수를 주려는 문제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몇 번이었니? 96번 같은 거는 밑이 뭐로 이루어져 있니? 전부 다 x-2로 이루어졌지. 그러면 이렇게 되면 신경을 써야 되는 거야. 그럼 쟤는 여기에 나와 있는 뭐 1을 집어넣고 -1을 집어넣는 거는 여기가 지금 x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그 x-2로 돼 있는 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좀 바꿔 적을게. 그래서 여기 괄호 1번 첫 번째 나와 있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x가 아니라 이렇게 바꾸자. 밑을 1로 만드는 x 값을 대입한다 라고 이렇게 적어 놓자. 여기다가 괄호 1번에다가 x는 1 집어넣는 거 아니야. 밑부분에 있는 것을 1로 만드는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다. 그럼 요것만 알면 모든 유형의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어. 밑을 1로 만드는 x 값을 대입하자. 그 다음에 2번 두 번째는 -1 돼 있잖아, 그지? 그럼 얘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밑을 -1로 만드는 누가 합법했다. 곱셈공식 봐야 되는데. 밑을 -1로 만드는 x값을 대입합시다 라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요 두 가지만 있으면 우리는 시험 문제에서 어떤 종류가 나오든 상관없이 모든 문제를 다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잠시만. 자, 그러면 우리가 할 거는 쉬운 거부터 일단 찬찬히 가볼게. 자, 그런데 요 식에서도 한번 눈여겨보자고 91번으로 먼저 가볼게. 자, 뭐 좌변은 뭐 신경 쓰지 말고 우변을 봤더니 밑이 x로 이렇게 다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그지?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좀 신경 쓸 거를 한 세 가지 작업을 신경을 써야 되거든? 자, 좌변하고 생각을 했을 때 첫 번째로 구할 것은 요 문제하고 상관없는 거야. 요 우변에서 상수항이 뭐니? 응? A0라고 하면 되겠지. 나머지는 x가 붙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보통 상수항을 구하시오. 그러면 결국 얘가 A0네. 그러면 x에다가 뭐를 대입하면 될까? 우변에? 오, 그렇지. 그러면 상수항을 구할 때는 지금은 얘가 x니까 x에다가 0 대입했지. 그럼 상수항을 구할 때 아까 x-2 이렇게 됐으면은 밑을 0으로 만드는 x값을 대입하면은 밑이 다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A0만 남을 거거든? 그래서 0을 대입하면 얘만 남겠네? 0 대입하면 뭐 되니? 오! 그래서 A0는 1. 그럼 상수항 구했지? 최고 차항이 12제곱이지. 그럼 이 12제곱의 개수를 따로 구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해. 그러면 A의 12는 뭐가 되는 거니? 얘를 전개했을 때 생각해봐. 얘를 6제곱 하면은 x의 12제곱 나오지. 근데 개수가 1이니까 a의 12는 1로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그지? 자, 그래서 항상 이런 거 나왔을 때 상수항의 개수와 최고차항의 개수는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되겠죠?
자, 요거 두 개는 보통 필요한 경우에만 하는 거라서 일단 얘기를 한 거고. 자, 그러면 가볼게. 자, 우리는 밑에 있는 요 숫자들이 무슨 숫자라고 얘기할 수 있니? 짝수. 그렇지. 짝수만 구하거나 홀수만 구하거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 그러면 우리는 아까 전에 했던 두 가지 작업을 할게. 첫 번째, 밑을 1로 만드는 x값을 대입한다. 그럼 1이잖아, 그지? 그래서 x에다가 1을 대입하자. 요거 같이 적자. 요거 하나는 천천히 같이 정확하게 적어놔야 돼. 자, 그러면 좌변에 1 집어넣으면 뭐 되니?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6제곱은 왜 안 해? 아 마이너스 2의 6제곱은 뭐니? 14 64. 그러면 64가 되고, 우변은 x에다가 1 집어넣으니까 1의 몇 제곱은 전부 다 1이지? 그래서 a0 플러스 a1 플러스 a2 플러스 쭉 와서 a의 12. 아,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를 생각했더니 전부 다 개수들의 총합이 나오는 거지?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업은 밑을 마이너스 1로 만드는 x값을 집어넣겠대. 근데 밑이 x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겠죠? 좌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뭐 되지? 똑같 2. 2의 6제곱은 64. 됐지? 자, 그럼 여기서 신경 쓸 거. 얘는 없지? a0는 그대로야? 여기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뭐가 되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짝수 지수가 있는 것은 플러스 a2, 마이너스 a3 쭉 와서 짝수니까 플러스 a12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얘가 1번식이고 얘가 2번식이라고 생각했을 때 생각해보면 우리는 짝수 번째 항만 구하고 싶대. 그러면 요 두 식을 어떻게 해야지 짝수 번째 항이 나오겠니? 더하고 2로 나오고. 그렇지. 그래서 1번식하고 2번식하고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짝수 번째가 나오겠네. 그래서 A0 플러스 A2 플러스 이렇게 돼서 A의 12까지 나오네. 그러면 숫자는 좌변도 해줘야 되지? 더해서 2로 나누면 얼마가 된다? 64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다. 됐죠? 자, 그럼 별개로 이렇게 할게. 시험 문제는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 홀수 번째 항을 구하시오. 얘는 참고사항으로 홀수 번째 항을 구하려면 이 식과 이 식을 어떻게 해줘야 되니? 빼면은 짝수 번째가 날아가고 여기서 요거 빼면은 홀수 번째가 다 두 개씩이지. 그래서 1번식에서 2번식을 뺀 다음에 나누기 2. 그러면 A1, A3 그래서 A의 11 홀수 번째만 나오겠다. 됐죠? 그러면 여기서 요거 뺀 다음에 나누기 2 하면 얼마가 된다? 자, 홀수 번째 개수들의 총합은 그냥 0이 나온다.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를 구하는 게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자, 됐고. 그러면 요 하나의 유형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저 두 개밖에 없어서 별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96번 가볼까? 바로 활용을 한번 해보자. 자, 그럼 문제 풀 때 A0, A1을 계속 적을 수는 없잖아, 그지? 여러 번 적지 않고 조금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게. 자, 문제상에서 요구하는 건 뭐니? 또 짝수 번째 항들을 또 구하는 거네, 그지?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밑이 x-2야. 이렇게. 자, 그러면 밑을 첫 번째로는 1로 만든 x값을 대입해야 되겠네? x에 뭐 집어넣으면 1이 되니? 그렇지. 그래서 x에다가 3을 대입한다. 그러면 좌변은 뭐가 되니? 3의 10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얘는 그냥 그대로 모두 플러스가 되겠지? 됐죠? 그냥 이렇게 적을게. 빨리 하게. 두 번째,
이 밑을 마이너스 1로 만드는 x값을 대입한다.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1 대입하면 얼마가 되니? 2. 그러면 여기는 짝수 번째는 플러스가 되고 홀수 번째는 마이너스가 이렇게 되겠네, 그지? 됐죠? 자, 그런데 우리는 짝수 번째를 구하고 싶대. 짝수 번째를 구할 때는 항상 뭐 한다? 두 식을 더하고 2로 나누면 결국 짝수 번째 항만 남는다.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럼 상수항 이거 두 개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는 거네. 그러면 3의 10제곱 3 나누기 2 맞죠? 왜 없지? 없는데? 무조건적으로 짝수 번째 구할 때는 저렇게 하는 거지. 무조건 더한 다음에 나누기. 아, 치사하게 3으로 묶어. 와, 어이없네. 이야, 페이크다. 잘 적어 놓으시고. 뭐 다 더 이상 나올 거 없어. 이게 끝이야, 전부 다. 아, 주말이 가버렸어. 토요일날 수업할 때가 좋았는데. 토요일이 물론 힘들긴 해도 수업할 때 되게 좋은데. 승아야, 엎드려 자. 피곤하면. 너무 피곤하면 5분 정도 엎드려서 자면 되지. 영상 어차피 촬영돼 있는데. 너무 졸리면 차라리 자는 게 더 나아. 됐습니까? 정리가 되셨죠? 97, 98이 다 똑같은 건데. 와, 이거 알고 있나? 이거 전개할 수 있니? 난 때려 죽어도 못하겠다. 와. 이 숙제를 이거 전개해 여기 할까? 몇 차니? 다 전개했을 때 최고차항의 차수는? 10번? 36. 왜냐면 여기서 x 4제곱이 나오지. 곱하기 이거 x 4제곱의 8제곱은 x의 32제곱. 그러면 x의 36제곱이 최고차항 계수네, 그지? 전개할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어떤 식이 나와 있든 얘를 전개해서 x의 36제곱 계수는 알고 있네, 그지? 상수항은 뭐니? 쭉 와서 상수항 뭐야? 저기서 상수항 뭐니? 3의 4제곱. 여기서 상수항 뭐니? 2의 8제곱. 이게 상수항이지? 그래서 최고차항과 상수항은 항상 쉽게 구할 수 있어. 근데 나머지 가운데 낀 놈은 알 수 없죠. 자, 그러면 모든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총합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알고 있는 사람? 난 모든 개수의 총합을 구하고 싶대. 우린 배웠는데 오늘. 기억이 안 나? X를 X에 0을 대입해요. 0을 대입하면 상수항을 구하는 건데? 1 마이너스 1 만들어주기. 아니. 잘 봐. 다시. 지울게. 잘 봐. 어디 있었지? 위에서 했지. 요거 문제 가볼게. 자, 얘를 전개하면 당연히 P에 5는 3의 5제곱이 될 것이고 0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 이런 거 알 수 있잖아, 그치? 근데 가운데 낀 거에 이게 다 있는 거. 그러면 P0부터 P5까지 모든 개수잖아, 그치? 모든 개수의 총합을 구하고 싶대. X에 뭐 집어넣으면 되니? 1. 밑을 1로 만드는 X값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1 집어넣으면 얘가 나오지?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뭐 되니? 2의 5제곱 32 나왔지? 자, 됐다. 분명히 얘기했다. 그러면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무조건 이런 식으로 아까 그렇게 안 나와 있더라도 어떤 복잡한 식이 나와 있으면 무조건 x에 1을 대입하자.
그러면 모든 개수의 총합을 다 구할 수 있다. 저렇게 전개할 수 없는 괄호가 나와 있을 때 촬영이 되고 있지? 1 집어넣으면 뭐지? 왼쪽 거 뭐되니? 1 집어넣으면? 16. 1 집어넣으면? 오른쪽 거? 1 1. 1. 그럼 답은 16이네. 알고 있으면 굉장히 쉬운데 모르면 못해. 왜? 전개를 못하니까. 자, 그래서 봐봐. 4x 플러스 2의 제곱. 전개를 할 수 있잖아, 이거는. 그지? 그럼 전개해볼게. 9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2x 플러스 4가 되네? 그럼 개수의 총합은 9 플러스 12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럼 얼마니? 25가 되겠네, 그지?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25야. 근데 이렇게 전개를 하지 말고 x에 1 집어넣으면 개수의 총합이 25가 그냥 바로 나온다고. 이해되니? 이렇게 하니까 이해되지. 그렇지? 아까 전개를 못하니까 내가 지금 이해를 못 시킨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무조건. 개수의 총합은 무조건 그 다항식에 x에 1만 집어넣자. 그럼 끝나는 거야. 괜찮죠?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되겠네. 그럼 98번의 답은 뭐니? 27 되니? 그래, 모든 개수의 합을 구하시라 말 대신에 뭐가 나와 있다?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나와 있는 거잖아, 그지? 표현만 바뀐 거야. 다른 건 없잖아. 얘가 개수의 총합이네? x 1 집어넣으니까 3의 세제곱 27.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야. 됐죠? 그래서 표현 방법만 달라지는 거야. 됐고. 이제 5번 유형으로 갈 텐데, 5번 유형으로 가기에 앞서 6번 유형에 있는 내용을 먼저 설명을 좀 하고 갈게. 솔직히 1번 다항식에도 이 6번 내용을 알고 있다면 좀 더 편하게 답을 낼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 나왔을 때 이렇게 하겠네. px라는 것을 x-a라는 1차로 나누면 몫이 뭐가 될지 몰라. qx 그 다음에 플러스 나머지는 몇 차니? 상수항이지. 그래서 보통 rx라고 두지 않고 보통 r로 이렇게 두겠네, 그지? 그럼 항등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이 방법이다. 됐죠? 그럼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조건 나누는 식을 중요하죠. 그래서 나누는 식 때문에 두 가지가 있는데, 나누는 식 때문에 나머지의 차수를 결정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얘를 0으로 만든 x값을 대입한다. 그래서 x값이 a 집어넣으면 0 되니까 a 집어넣으면 pa가 되고, a 집어넣으면 싹 사라지고, 그게 우리가 구하려는 나머지 r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셔 하면은 x에다가 그거를 집어넣으면 그게 실질적인 나머지다. 이렇게 되는 내용이 되겠죠? 자, 요거 하나 가지고 갈게. 자, 그러면 요거를 먼저 설명했으니까 앞쪽으로 다시 넘어가서 유형 5로 갈게. 유형 5의 시험에 나왔던 거는, 자, 오늘 그 선생님이 나눠준 풀이를 봐서도 알겠지만 그 풀이 번호에, 문제 번호에 빨간색으로 밑줄 친 것들이 다 기출문제에 나왔던 것들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 너희 책에도 잘 표시를 해놓고, 지금은 201번, 203번, 204번 정도가 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던 문제들이다. 라고 되겠네. 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볼게. 그러면 202번 정도로 가볼게. 아니, 200번 가볼게, 200번. 자, 레벨 1 쉬운 거 가볼게. 자, 우리는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머지가 없다. 0이다. 그럼 적을 게 없다는 뜻이죠? 자, 그럼 항등식으로 먼저 식을 적어보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3. 얘를 이렇게 나눴을 때 몫이 당연히 qx가 존재할 것이고 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을 원래는 집어넣어야 되는데 뭐니? 인수분해가 안 되면 뭐 해야 되니? 근해공식 써서 집어넣는데 그렇게 하기 힘들죠? 선생님이 누누이 강조했던 게 뭐니? 지금 문자가 두 개 있죠? 두 개가 있는데 그 A, B를 구해야 돼? 근데 쌤이 직접 나누 쌤도 안 하고 쌤이 항상 해왔던 방법이 무슨 방법이야?
개수비교법이죠. 그게 모든 단원에서 다 사용돼. 자, 생각해보자. 얘는 몇 차일 수밖에 없니? 1차. 그렇죠. 3차니까 2차 곱하기 1차는 됐죠? 자, 그럼 우리는 알고 있는 개수를 가지고 하는 거야. 얘 때문에 얘랑 뭐 곱해야 되니? x 곱하겠네, 그치? 그 다음에 얘 때문에 얘랑 곱해서 뭐 와야 되니? 마이너스 하면 몫이 그냥 자동으로 결정이 나는 거야, 그치? 됐네. 자, 그러면 2차항의 개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2차항의 개수는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그러면 a의 값은 마이너스 5 나왔네, 그치? 그 다음에 1차항의 개수죠? 마이너스 x, 6x, b는 5. 그래서 결국 a-b는 얼마가 된다? A가 마이너스 A로 들어갔을 때 이놈 때문에 그렇네?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되겠네? 그럼 a-b는 0이 나오겠다, 그치? 그래서 대부분 다 개수 비교로 하면은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든 x값을 못 집어넣는다? 그럼 개수 비교가 대부분 해결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203번이 자동적으로 뭔가 이거를 조금 더 활용한 거라서 될 것 같고, 자, 그런데 요거 어렵더라. 너희 반이 진도가 제일 빠르다, 지금? 네 반 중에. 우리 고1이 몇 반 있니? 아니, 나 말고 우리 학원 전체. 나 네 반. 그 다음에, 왜 내가 고3이 네 반 빠졌잖아. 그럼 고1이, 재호쌤 한 반. 원장님도 한 반 그대로 가지고 있어. 나연쌤 반 나한테 왔어. 그래서 다 해서 6반이더라? 근데 신입생이 너무 많이 오던데? 6반인데 지금 원래 재호쌤 반이 몇 명으로 출발했지? 3명. 너희 반에서 간 거 아니야? 걔네들이? 네. 2명 갔었잖아, 그치? 지금 10명 되는데? 한 자리 남았어요, 한 자리. 근데 월수금만 애들도 옮겼다던데요. 그렇더라. 원장님방 월수금반에서 2명이 뭐 영어 수업비가 때문에 절로 갔다고 그러더라? 힘들겠다. 우리 영어 원화만큼. 월화목금? 화는 어떻게 해? 그래서 그 1시부터 그러면 겹치는 거 없지? 오케이, 됐어. 고생해라, 화요일날. 아니네, 화목이 고생되네. 그 영어학원이 문제가 됐던 토마토구나. 우리 학원에 지금 다 선생님들 회의 시간에 그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 상도덕에 어긋난. 아니, 뭐 꼭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 자, px를 조금 전 6번 개념 생각해봐. 얘로 나누었다라고 하면은 x에다가 우리는 뭐 집어넣으면 되니?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겠네, 그치? 그러면 p의 마이너스 1은 뭐가 되니?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p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 여기까지 끝났죠? 그럼 두 번째. 얘 때문에 얘로 나누었대. 뭐 집어넣어야 돼, x에다가? 마이너스 2. p의 마이너스 2. 그럼 그때 나머지가 4래. 그러면 그랬을 때 얼마? 4. 요거 이해되니? 근데 문자는 몇 개야? 3개. 와, 눈이 없어? 야, C는 왜 빼줘, 단어야. 문자 3개죠? 그러면 이 2개를 가지고 저 문자 3개를 구할 수가 없죠? 그죠? 막막하다, 그지? 보통 하나만 더 있어도 A, B, C 그냥 연립해가지고 그냥 A, B, C를 다 따로 구해낼 수 있는데 이 2가지 가지고는 뭔가 구할 수가 없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 문제를 선택한 이유가 이 내용 때문에 지금 그런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전혀 할 수가 없어서. 자,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PX에 있는 저 식을 다 적진 않을게. 우리는 2줄을 일단 적어놓고 생각해야 돼. 자, 첫 번째 PX를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Q1X라고 할게. 몫이 2개 나오니까 그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11X 마이너스 13이다. 이렇게 나오겠네. 천천히 같이 적어.
어차피 내가 지금 풀이해주는 것들 나중에 다 내가 편집해가지고 다시 문제 또 풀릴 거야. 한 3번 풀어야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똑같은 px야.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q2x라고 할게. 그때 나머지가 4래. 이렇게 됐네, 그지? 자, 그런데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저 두 개 가지고 할 수 있는 숫자를 집어넣는 두 개 가지고 우리가 ABC를 다 구해낼 수가 없대. 근데 우리는 이 Q1X나 Q2X나 우리가 누누이 해오던 건 개수 비교법이었잖아, 그치? 최고차는 개수가 X의 세제곱인 건 확실하게 알 수 있네, 그치? 아,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이 Q1X 대신에 얘가 X제곱 블라블라 이렇게 나가잖아, 그치? 그러면 요거는 1차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얘가 X 플러스 뭐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뜻이라는 거지. 그러면 뭔가 할 수가 없네? A, B, C, D라고 하자. D. 요렇게 놓을 수 있겠네. 괜찮죠? 그럼 얘도 당연히 X제곱 블라블라 나가니까 얘는 X 플러스 뭐 2 이런 정도까지 놓을 수 있겠네, 그치? 요거까지 또 적어 놓으시고. 여기 좀 어려워, 이렇게 안 풀이가. 민기야, 이따 우리 얘기 좀 해야지. 근데 첫 번째 식은 D 말고 그냥 C로 적으면 되지 않아요? 얘가 있잖아. 아, 그래서 안 되는 거고. 괜찮지? 됐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한번 해보자. 여기에 있는 요거 도 pxg, 여기에 있는 얘도 도 pxg. 그럼 이 두 식이 어떻다는 거니? 전개했을 때는 같을 수밖에 없겠네, 그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거야. 요 두 식이 서로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 그러면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돼. 아까 전에 우리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잖아, 그치? 그러면 둘 중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상관없어. 근데 숫자가 더 작은 게 낫잖아, 그치? 그럼 우리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볼게. 우변에다가 각각의 우변들에게 얘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쭉 사라지겠네, 그치?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뭐가 되니? 마이너스 2가 됐네, 그치? 근데 그거랑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되지? 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되네? 여기는 곱하기 1이니까 생략한 거야. 그 다음에 요거 내려오면은 플러스 4가 되겠네? 그러면 이 값이 결정나지? 이 값이 뭐니? 마이너스 5로 결정나네, 그치?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5가 돼버렸지. 그럼 얘 전개하면 저거 딱 나오는 거야, 그냥. 얘가 px잖아. 미지수 없잖아. 그럼 전개하면 끝나는 거야. 이해되니? 이렇게밖에 못 구해, 얘는. 그래서 다른 6번 유형처럼 할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니라서 이것도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거든. 모의고사 기출됐을 때 애들이 좀 많이 힘들었던 문제야. 자, 그럼 마지막 정리해 볼게. 자, 그러면 px는 x제곱 플러스 4x, 그 다음에 플러스 4,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 자, 당연히 얘는 x의 세제곱이 될 것이고 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5x제곱, 4x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x 플러스 4x, 그러면 마이너스 16x, 상수항 마이너스 20 플러스 4, 마이너스 16, 이렇게 나와서 얘가 마이너스 1이 a, 그 다음에 얘가 B, 그 다음에 얘가 C, 이렇게 결정이 나겠죠. 할 필요가 없었네. 왜 얘기를 안 했지? 너무한 거 아니니? 내가 누누이 얘기하면서 구하는 게 뭐야?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해놓고 보지도 않고. 자, P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죠?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되지?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되네?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플러스 4 해서 답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1번 나오네. 실망이다, 승부야.
와, 이건 다시 풀어도 애들이 좀 막막해 할 문제야. 이건 풀이 과정을 조금 뭔가 너희들만의 표시로 꼭 한번 다시 봐야 된다는 걸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어. 다른 거보다 훨씬 어렵다, 훨씬. 와, 저 옆에는 막 웃으면서 수업하네. 중등부들이라서 그런 거. 와, 나도 너희 맞기 전에 중2 애들 잠깐 3주 정도 수업했는데 재밌더라. 너무 재밌던데? 대답을 장난에 막 서로 경쟁을 하면서 대답해. 틀려도 목소리가 짜랑짜랑해. 절대 안 졸아. 왜 그렇지? 젊어서 그렇지. 너희는 이제 늙었잖아. 와, 우리 아들 오늘 방학했다고 들어오자마자 아빠 나 방학했어요. 가방 던지고 막 바로 패드 꺼내던데. 아, 뭐지? 그 내가 보여줬던 티어 있잖아. 내가 물어봤거든 오늘 다시. 그랬더니 주로 있던 티어가 그거고 그 바로 윗단계랑 그 위에 단계도 올라갔을 때. 오늘 학교에서 반대항전 했다던데? 선생님들은 다 그 졸업식으로 가셔가지고 애들끼리만 있으니까 학교 패드 가지고 뚫어가지고 반대항전에서 이겼다던데? 우리 다 바뀌었잖아.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고 있네. 계정을 없앤 것 같은데. 그 예전 그걸. 자, 물론 너희가 나중에 풀게 되겠지만 21년 6월 모의고사래. 너희 정말 학교에서 3월 모의고사 풀린 학교가 하나도 없어? 아, 문제는 주는데 풀이 안 했어? 우리는 3월 모의고사 대비해서 그 3월 다 돼갈 때 2월 달부터 테스트 대신에 그거를 풀 거야. 자, 모의고사도 많이 풀수록 점수가 올라가게 돼 있어. 3월 모의고사는 중 1, 2, 3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거라서 쉬울 것 같지만 이런 난이도의 문제가 나오면 풀기가 되게 어려워. 그래서 모의고사도 유형을 정복하는 거를 좀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자, 한번 가보자. 자, 항상 이런 식으로 어렵게 나와 있다. 전제 조건을 봤을 때 우리는 첫 번째, 여기까지 딱 읽었을 때 fx는 x의 세제곱 이렇게 나간다는 정도밖에 알 수 없다. 맞죠? 그 다음에 그럼 가가 있고 나가 있는데 가가 정말 해석하기 쉬운 거죠. 그럼 F형이 0이란 뜻은 무슨 뜻을 의미할까? 나머지가 없다고. 상상이 항상 우리는 X값에다 0 집어넣는 게 상수항이지. 그럼 상수항이 없네? 아, 그러면 뭘로 할까? AX제곱 플러스 BX까지만 나오는 거네? 그럼 여기까지 활용을 했다? 이런 정도가 되네, 그치? 됐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게 이 나 조건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를 생각할 수 있거든? 물론 해설풀이를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13줄 나오네? 자, 13줄이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한 줄 했다? 잘 봐. 그래서 다른 풀이로 해줄게. 서술형에서도 무방한 풀이니까 생각을 한번 해볼게. 자, fx라는 게 존재하네? 얘잖아, 그치? 나 조건 가는 거야, 지금 나 조건. 얘를 x-2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은 몰라, 그치? 이렇게 되는 거네? 라고 됐네, 그치? 자,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물론 이게 4점짜리가 되겠지. 22번이나 30번에 객관식이니까 22번에 오겠네, 되겠지. 22번에 왔다는 것은 킬러 문항이라는 뜻이 되겠죠. 굉장히 간단한 조건을 가지고 가는데 이거 가지고 알아낼 수 있는 게 없으면 그냥 여기서 끝인 거고, 우린 연습을 통해서 뭔가를 더 찾아낼 수 있다면은 1등급이 될 수 있는 거고. 응? x에 2를 집어넣으면 ab에 관한 식이 나오겠네, 그치?
그런 좀 해볼 수 있어, 그치? 좋은 거야. AB에 관한 식이 나와서 8 플러스 4A 플러스 2B는 0. AB에 관한 식이 나오겠네, 그치? 그렇게 됐어. 근데 우리는 미지수가 2개면 식이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되지. 근데 안 되잖아. 더 집어넣을 게 아무것도 없지. 왜? QX 때문에 뭔가 안 되지. 근데 QX도 뭔가 구할 수 있지 않니? X X 플러스 이거 지우면 안 되겠다. 이거 적어놨으니까. 그냥 X 아니에요? 요거지? 그러면 2차, 1차, 그러면 요 QX는 X 하고 뭐가 올지 모르겠네, 그지? 근데 또 알고 있는 게 뭐니? 상수항이 없어. 상수항이 없네, 그지? 0 돼야 되겠네? 그럼 그냥 X 플러스 1. 오! 여기에 상수항 뭐니? 4. 4 곱하기 1은 4지. 여기에 상수항 뭐니? 마이너스 4지. 그러면 얘가 확실히 되는 거지. 그래서 개수 비교가 너무 중요한 거야. 막힐 땐 대부분 풀이가 개수 비교가 다 해결돼 버려. 됐니?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조금 더 나아볼게. 아직 우리가 해결할 거는 해결하지를 못했어, 그지? 자, 그러면 얘가 fx인데 일단 fx야. fx는 뭐 여기 나와 있는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좀 내가 해봤으면 하는 작업이 있었는데 항상 여러 개 항이 있는데 공통의 어떤 항이 있으면 우리는 그걸로 묶어내는 작업을 꼭 했었단 말이야. 뭐가 공통이니? X-2. 그렇지. x-2가 있으니까 뭐해? x-2로 묶어내겠네, 그지? 그러면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여기가 x-2가 하나 남고 x 플러스 1이 하나 남고 그 다음에 뭐가 남니? 2가 하나 남겠네, 그지? 그럼 정리를 해보자. 요거 정리하면 뭐 됩니까? 이렇게 되네, 그치? 그러면 내가 문제를 풀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게. 좌변은 뭐 했니? fx였지? 그럼 여기에 인수는 뭐라고? 두 가지 종류가 인수가 있지. 인수분해하면 뭐와 뭐를 인수로 갖는 거니? 0과 1을 가진 x-1이 분해되지. 그러면 내가 x-1 하고 x 하고 그 다음에 원래 있던 x-1을 이렇게 가둬도 상관없지? 틀린 거 있니? 없죠? 됐지? 잘 봐. fx를 뭘로 나눴니? x-1로 나눴지? 네. 그러면 fx를 얘로 나눴네? 그럼 얘를 뭘로 따지는 거니? 그래서 얘가 qx가 결정 나는 거야. 그럼 끝난 거야. 우리는 하나, 둘, 셋. 세 줄 만에 다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개수 비교가 그만큼 중요한 거라고. 근데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러면 최종적으로 가는 Q5라는 것은 뭡니까? 15 여기 QX니까 5 집어넣으면 15가 나오겠네. 어렵죠? 단호가 얘기했던 2 집어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문제들도 많아. 잘했어, 얘기를. 찾아내기가 굉장히 힘든데 우리는 개수 비교로 얘가 찾아졌기 때문에 해설에 나오는 풀이를 할 필요가 없이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다. 나중에 다시 한번 풀어보면 좋겠죠? 지금 요런 정도 너희 고1 문제에서 4점짜리니까 이렇게 끝나지만 고3 문제에서 4점짜리가 되면 내가 최대 어떻게 해봤냐면 문제 여기 있잖아? 여기에 해설을 쓰고 지우고를 4번 해봤어. 한 문제인데. 그래서 한 40분 걸려, 40분. 한 문제예요. 한 문제 40분 풀이한대. 물론 내가 막 적는 거 말고 조금 전처럼 얘기하면서 같이 조금씩 찾아내고 이렇게 해서 40분이 걸리지. 어렵죠. 겁먹지 마. 다 할 수 있어, 나중에. 그래서 쌤이 문제 숙제해온 거를 연구하는 걸 한 번에 해주지 않고 한 번 더 가는 게 자기가 안 되는 것을 연구한 사람과 나중에 안 한 사람과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 그래서 내가 준 손풀이도 있지만 그걸 항상 그대로 하라는 뜻은 아니고 자기가 편한 방법이 있으면 그걸로 가는 거고
대신 손풀이를 보고 오답을 할 때는 내가 8번을 몰라. 그러면 8번에 있는 손풀이를 옆에 딱 놓고 옮겨 적으면 그거는 망하는 지름길이다. 풀이를 보고 이해를 해. 이해를 하고 덮어. 그러고 자기가 쭉 써내려갈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그렇게 하지만 자기 것이 되지. 옆에 탁 펴놓고 이거 뭐 그냥 옮겨 적기 받아쓰기잖아, 그치?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제 중등부하고 달라, 이제 고등부니까. 자, 우리 유형 3개 했는데 1시간 지났어. 어떻게 쉬어야지 뭐. 1시간 지났는데. 자, 엎드려 자야지. 좀 정신. 딴딴딴. 자, 시작하자. 6번, 7번, 8번. 조금 빨리빨리 진행이 되겠다. 자, 6번 유형 아까 전에 1차식으로 나누는 거는 그 1차식으로 0으로 만드는 x값을 식에다 대입하면 나머지를 찾아낼 수 있다. 왜냐면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는 나머지가 무조건 상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수값을 구하는 방법들을 이런 식으로 했을 거고. 그래서 대표 유형으로 나눈 것들을 빠르게 가볼게. 요거는 필기를 안 해도 되겠죠? 너무 쉬운 유형이니까 어려운 것만 하나씩 해보고 집에 가서 한 번 더 풀어보고 하면 되겠지. 자, 첫 번째, 요렇게 돼 있네? 여기까지 딱 끊으면, x에다 뭘 집어넣어야 됩니까? 그러면 요 식에서 할 수 있는 것은 P1은 마사. 두 번째, 여기까지 딱 끊었을 때 x에다가 뭐 집어넣습니까? 똑같이 1. Q1은 3. 세 번째, 여기까지 딱 끊었을 때 우리가 x에다 뭐 집어넣습니까? 그럼 P1 플러스 5 Q1 얘를 구하는 거네, 그지? 그러면 위에 두 식을 딱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15 해서 11 해서 별거 아닌 요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1차식은 시험에 나올 것들이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좋은 문제가 하나도 없네. 조금 달라지는 거. 213번 갑니다. 여기서 틀릴 만한 문제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구하는 걸 가볼게. 있네. 자, 여기서부터 얘를 이걸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6이다 라고 되어 있는 여기까지 딱 끊었을 때 x에 뭐 집어넣습니까? 1 집어넣겠네, 그치? 그럼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4 하고 f1 마이너스 2 그랬을 때 나머지가 뭐래? 얘가 16이네. 그러면 4로 나누면 4가 될 것이고 따라서 f의 1은 6. 그래서 답은 1번. 왜? 얘로 나눈 나머지 1 집어넣어서 f1을 구하는 거니까.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런 정도. 레벨 2. 그래서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정도만 하면 끝난 거고. 요식에서는 지금 미지수가 식 자체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너무 쉬운 거고, 유형 7번은 그나마 fx 나누는 식, 나누어지는 식에 이제 미지수를 조금씩 집어넣겠대.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거 가지고 그냥 활용하면 연립방정식으로 해서 바로 구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할 수 있겠네. 그래서 식 자체에 미지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통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구하시오. 그래서 미정개수 구하기 이런 식으로 해서 한자어를 썼죠. 자, 그러면 올라가서 가볼게. 대표 문제 하나 정도 가볼게. 자, 요 식을 미지수 A가 나와 있네?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얘로 나누었대. 그러면 식을 구할 필요가 없겠죠. 자, x에다가 일단 여기까지 중에서 뭘 집어넣니?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더니 p의 마이너스 1인 얘는 뭐가 나온다? 나머지 1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네, 그치? 해놓고 하려고.
자, 그러면 B에 마이너스 1, BX,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A가 되고, 숫자 뭐 되니? 마이너스 8. 오, 빠르네. 마이너스 8은 1. 그래서 A 값은 얼마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9를 딱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미정계수를 일단 첫 번째로 구하고,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로 할 것은 결국 뭘 구하라는 뜻입니까? x에 1을 내고. X에 1을 집어넣어서 우리는 P1. 어떤 식이 있을 때 1을 집어넣었다는 것은 계수의 총합을 구하는 거다. 한번 복습했죠. 저 계수의 총합은 얼마니? 7.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나오겠네. 1, 9, 2,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면은 7이 나오겠죠. 오케이? 대답이 시원찮은데? 네. 혹시 이해 안 된 거 있나? 너무 빠르게 진행했나? 쉬운 거라서? 요런 정도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조금 신경 쓸 게, 그래도 끝에 나오네. 자. 내신 문제 좀 많이 나왔던 형태가 요런 정도가 될 것 같아. 자, 여기는 좀 항등식을 생각하면서 가볼게. 일단 우리는 x에 뭐 집어넣는다는 건 알 수는 있잖아. 2를 집어넣는 거는 됐죠. 자, 그렇지만 요거는 항등식을 먼저 한 줄을 쭉 적고 출발하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이라는 것을, qx가 있으니까 한과 x-2로 나누면 몫은 qx가 될 것이고 나머지는 r이 되겠다. 이렇게 딱 나왔네. 그치? 자, 너희도 한 줄 적어. 일단 한 줄 적어. 많진 않지 않나 오늘? 이 정도는 뭐 적당한 것 같아. 다 적었니? 질문. R을 어떻게 구하니? 2 대고. 2를 그래. 뭐 생각할 필요가 없지. 우리 항상 나누는 식을 영어로 만들 때 X값 집어넣잖아. 그지? 그래서 X에다가 2를 대입하는 거죠? 그럼 얘는 2A가 되겠네? 2 집어넣으면 8 마이너스 12 플러스 3 되니까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1. 얘가 남고 2 집어넣으면 사라지고 R은 요 놈이다 라고 됐네. 그치? 자, 두 번째 줄 적으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여기까지 중에서 여기까지만 해석을 한 거지 그 다음은 뭔가 해석을 한 건 아니다. 그지? 아직까지 R을 구하겠대. R을 구하래. 근데 R에 다 숫자로 나와 있지. 근데 우린 A를 구하지 못했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찾는 것은 뭡니까? QX야. 다른 거 보지 말고 QX가 당연히 2차식이 될 수밖에 없겠네. 그지? 뭐 개수 비교로 얘 때문에 못 구하겠네. 그지? A도 있고 얘도 있으니까 구하긴 힘들다. 자, 그랬을 때 그 QX 요 놈의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합이면 우리는 해야 되는 작업이 있겠죠? 뭘 해야 되니? 그렇지. 모든 개수의 총합은 항상 X에 1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이 말 가지고 우리는 X에다가 1 집어넣어서 결국 뭘 구하시오? Q1이 마이너스 3이다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다는 뜻이야. 지금 요 식은 보지 않고 요 문장만 봤을 때는 1 집어넣어서 Q1이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그냥 된다는 거 뜻이죠. 됐죠? 자, 그러면 저 힌트를 하나 얻었으면 이제 요 식에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한 가지 작업을 더 해주겠죠? X에다가 뭘 집어넣는다고? 1을 집어넣는다고. 자, 1 집어넣으면 뭐가 되니? 일단 A. 그 다음에 1 플러스 1이 되고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죠? 1 집어넣으면
Q1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R이니까 얘를 갖다 오면은 2A-1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얘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3이네, 그지? 그러면 A가 이쪽으로 넘어오면 우변이 A가 되는 거고 3, 2 저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2 그럼 A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왔네, 그지? 아,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단계, 세 번째 단계로 마이너스 1이라는 놈을 여기다가 딱 집어넣어서 결국 R 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해지네. 좀 신경 쓸 거지. 좀 어렵다, 그지? 순차적인 풀이로 한 줄씩 한 줄씩 오는 게 쉽진 않다. 그래서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할 때 그나마 신경 쓸 게 219번 정도가 어렵다. 이렇게 있는 거. 다 쉬울 줄 알았는데 미지수가 좀 들어가니까 이제 색다른 표현 방법이 나오네. 되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번에 8번 유형은 뭐냐면 2차식으로 나눴대. 자, 1차식으로 나눴을 때는 X값에다가 집어넣는 게 뭐밖에 없니? 하나밖에 없겠지. 1차식을 0을 만든 값. 자, 근데 2차식으로 나누면 우리는 X에 집어넣을 게 몇 개가 나온다? 2개가 나올 수밖에 없겠네. 그 2차식을 0으로 만드는 X값이 2개가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인수분해가 될 거야. 대부분 100% 인수분해 되는 거밖에 없어, 문제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풀 건데, 시험에 나오는 두 문제 정도로 갈게. 23번. 자,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항상 나머지 정리에서는 물론 순차적으로 식을 요거 가지고 하나 적고 요거 가지고 하나 적고 이거 가지고 우리가 구하는 거 가지고 하나 적고 세 가지를 원래 해야 되는 거거든. 자, 그런데 나머지 정리에서 1차식 말고 2차식, 3차식이 나오면 우리는 항상 뭐 하냐면 구하는 걸 가지고 항등식을 먼저 만들어준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식을 px라는 식이 있는데 얘는 인수분해가 되겠지. 뭐니?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몫이 뭐 qx가 될 것이고 그때 나머지는 모르겠네, 그지? 이 나머지를 우리가 구하는 거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나머지 형태는 결정할 수 있니? 네. 정말이니? AX 그래, 나누는 식이 2차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가지고 첫 번째 작업으로 1차 2야. 그래서 ax 플러스 b. a가 0이면 상수항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1차 2하기 때문에 이렇게 놓는 작업이 첫 번째 작업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x에다가 뭐뭐 집어넣는 걸 생각해야 되니? 요걸 집어넣는 걸 생각해야 되지. 그러면 이쪽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마이너스 1은 첫 번째 줄이니 두 번째 줄이니? 두 번째 줄. 두 번째 줄 인수분해한 거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되겠네, 그치? 됐죠? 그러면 마이너스 1 두 번째 줄에 딱 집어넣으면은 p의 마이너스 1은 얼마가 되는 거니? 마이너스 1 여기도 집어넣어야지. X 플러스 3.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라며. 2. 됐니? 됐죠? 그 다음에 3이라는 건 인수분해 했을 때 여기에 영향을 주겠네, 그치? 그럼 3을 집어넣으면 px에다가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찾아낼 수 있겠네, 그치? 괜찮죠? 자, 그럼 가보자. 자, 요거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가 사라지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뭐가 되니? 얘가 px인데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네, 그치? 또 요 식이 px인데 거기다가 3을 집어넣으래. p상 3 집어넣으면 얘는 사라지고 3 집어넣으면 3a 플러스 b. 그러면 이거 연립하면 a 값하고 b 값이 나오겠다. 그러면 연립하면 뭐냐? 두 식을 이쪽 식에서 이쪽 식을 빼면 4a는 마이너스 4. a 값은 마이너스 1 나오네, 그치?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되고 b 값도 1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최종적으로 구하는 것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 얘가 우리가 구하는 실질적인 나머지. 2차식이니까 조금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이제.
더 나가나요? 어? 더 나가요? 내가 15, 6, 7 예상했었는데 지금 우린 8밖에 못 왔어. 아, 그냥 5, 6, 7이 아니라. 아, 15, 6, 7이었어. 다 적었니? 왜 지향아 재미없어? 너무 재밌어요. 아 그래? 그럼 오늘 뒷반 애들 그냥 계속 자습하고 하고 우리 4시간 수업할까? 아, 저희 수업 8시까지. 8시까지야. 아, 괜찮은데. 7시 반인 줄 알고 시간이 없는 더 나가나 이러고. 뒷반 애들 숙제 많아가지고 숙제도 고치는데 오다 보면 엄청 오래 걸릴걸? 11장 나갔나 숙제가? 얘들은? 걔네들은 공통수학2도 안 끝나서 원장님한테 안 끝나서 나한테 지금 공통수학2도 하고 공통수학1도 하고 2개 동시에 나가고 있거든? 근데 너무 아베야. 자, 가볼게. 잘 봐. 좀 아, 이런 그 고난도가 표시돼 있고 레벨 3가 표시돼 있을 때 보통 학생들은 아, 씨, 이건 당연히 어려울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지? 아니야?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3차식이 있대. 최고차항의 개수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네. 여기까지 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죠. 아까 전에 x 최고차항 개수가 1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무것도 없죠? 모르겠다. 넘겨. px를 저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x네? 그럼 rx는 뭐가 되는 거니? 항등식을 항상 여기다 적어야지만 알 수 있을까? 0. 뭘로 나눈 건지를 생각하랬잖아. 뭘로 나눴니? x제곱 마이너스 x로 나왔네? 그럼 나머지는 뭐 해야 되는 거니? ax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될 수밖에 없겠네? 조금 전하고 다른 게 없잖아. 2차식으로 나눴으면 나머지는 1차 2야. 그죠? 근데 굳이 좀 정리해서 식을 적자면 이렇게 해야 되겠지. px라는 것은 나누는 식을 인수분해해서 x-1로 했을 때 몫은 전혀 알 수 없는 놈. 그런데 몫도 결정을 할 수 있죠. 몇 차니? 몫은 1차. 그렇지. px가 3차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1차로 결정 날 건데 얘도 모르겠는데 일단은 우리는 요 놈 때문에 결정할 수 있는 게 얘. 그래서 ax 플러스 b 정도까지는 알 수 있네. 아까 전에 항등식 처음 세운 거는 하고는 별반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아, 더워라. 너희 원장님반에 수업할 때 여름에 안 더웠니? 아, 안 더웠어. 난 죽을 뻔했대. 난 몸에 열이 많아서 에어컨 막 틀어놓고 선풍기 여기 듀얼 선풍기를 여기서 틀어가지고 나 쪽으로 해놓고 저 문 열어서 저기서 선풍기 켜놓고 와, 그렇게 더웠는데. 아니, 에어컨 있지 당연히. 근데 저걸 틀어도 여기에 열기 때문에 이거 해놔도 덥잖아 이거 우리 선생님들이 다 작업한 거야. 다 붙인 건데 이거 아이스크림처럼, 아이스크림 포장지처럼. 자, 그러면 두 번째 뭐 하겠니? x에다 뭐 집어넣어야 되니? 1 또는 0. 또는 0. 그럼 우리는 x에다가 1을 집어넣어서 좌변이 p1이 될 것이고, 그러면 1 집어넣었더니 얘는 사라지고 a 플러스 b가 나올 것이고, 두 번째 작업 x에다가 0을 집어넣어서 p0이 될 것이고, 0 집어넣으면 p가 나올 것이고. 그럼 둘 중에 뭐부터 하는 게 가장 편할까? p0. 문자 하나인 놈이 편하죠. 그럼 우리는 얘를 첫 번째 작업으로 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이용해서 얘를 두 번째 작업으로 해야 된다는 순서도 이제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항상 문제 풀 때 순서를 좀 결정해 놓고, 와, 그럼 우리는 p0과 p1을 구해야 되네, 그치? 그럼 이제 주어진 조건식이 요거밖에 없잖아, 그치? 그럼 얘를 봤을 때 이 가나를 이용해서 p0과 p1을 찾아낼 수가 있을까라는 거지. 네.
얘기해. 뭐, 가에다가 가에다가, 0, x에 0을 넣으면 가에다가,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래. 그러면 p 0 플러스 p 2는 2가 되겠네? 얘가 이거네? 그러면 p 0은 얼마니? 9, 9. 그러면 요 p 0이 얼마라고? 9. 이렇게 바로 나왔네. 그죠? 잘했네. p1은? 그렇지.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니까 p1 플러스 p1은 2가 됐네. 그럼 p1은 얼마니? 1 되겠네, 그지? 그럼 얘가 1이니까 요거는 1 하면 되겠네, 그지? 그러면 요거를 집어넣으면 a 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8. 그래서 얘 식이 마이너스 8x 플러스 9 이렇게 나오겠네. 얘가 우리가 원하는 Rx. 잘했죠? 자, 생소하지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이 존재를 했죠. 자, 요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게 굉장히 큰 차이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얘기를 계속 해가면서 아니면 또 다른 숫자를 얘기하면 되겠지. 그랬더니 어제 어떤 애들은 px에다 5 집어넣은 걸 구해야 되는데 p1 땡, p2 땡, p3 땡. 아,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하더라. 그러면 안 되지. 구하는 게 뭐지? R3이요. R3? 3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지?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 아, 서술형이구나. 마이너스 15가 정답입니다. 잘 정리를 해 놓으시고. 이제 쉬운 건 다 끝났다. 자, 지금부터가 이제 고난이도 문제로 갈 겁니다. 다음 유형의 제목이 뭐니? 몇 차로 나눈? 3차식으로 나눈. 아, 그러면, 자,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ax 플러스 b 미지수가 2개 있든 아니면 그 px나 fx 자체에 미지수가 2개 있든 그러면은 2차식으로 나누면 x 값을 집어넣을 게 2개이기 때문에 미지수는, 미정계수는 2개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럼 3차식으로 나누면 미정계수는 몇 개가 나오겠니? 3개가 나오겠지. 그지? 그럼 3개를 너희는 빠른 시간 안에 A, B, C를 빨리 연립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수밖에 없어. 자, 그렇지만 3차식은 때에 따라서는 미지수를 3개로 두지 않고 미지수를 하나만 둘 수 있는 작업들이 존재해. 그거 형태를 너희가 연습을 많이 해주면 좋고, 아, 이 유형은 내가 조금 전에, 조금 있다가 풀 문제의 유형이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 근데 공식처럼 이걸 푸는 요령을 조금 외워줄 필요는 있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나 내가 언제 그 3차식으로 나누는 유형만 한 기출문제로 10개를 탁 하면은 다 외워지겠죠? 이건 거의 100% 시험에 문제 나오거든? 자, 그래서 227번의 별표를 좀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이야. 자, 일단 간단한 거부터 갈게. 뭐 유형 17까지 다 나가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어떤 다항식을 나누는 식이 3차례. 그래서 나머지를 이렇게 2차식으로 둘 수밖에 없겠네. 미지수가 3개 나오는 건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런데 다항식 자체도 좀 복잡한 걸로 나왔네, 그치? 자, 그래서 요거는 뭐 적을 필요 없고 한 번만 보자. 자, x의 12제곱, 그 다음에 x의 9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의 6제곱 플러스 1이라는 거 있는데 얘를 봤더니 3차식이네? 그런데 인수분해가 굉장히 편하게 돼서 x, 그 다음에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이 됐고, 그 다음에 qx가 될 것이고, qx는 몇 차라고? 2차. 4차. 몇 차라고? 최고차가 몇 차니? 9차. 12는 여기는 몇 차니? 3 플러스 여기는 몇 차? 9.
그래, 곱하기면 지수끼리 더하는 거니까, 그지? 무려 9차가 되는 거니까 이걸 뭐 절대 구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지? 그래서 우리는 요 놈 가지고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얘가 ax 플러스 by, ax 제곱 bx, 그 다음에 플러스 c 이렇게 놓는다라는 게 되겠네, 그지? 자, 그러면 우리는 A, B, C 미지수가 3개가 존재하지만 요놈 때문에 x에다가 0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1 집어넣어서 이거는 다 숫자로 나올 것이고 얘는 다 사라질 것이고 여기가 A, B, C에 관한 식으로 나오겠네, 그지? 그래서 A, B, C를 연립하면 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 얘는 다르게 할 수 있는 형태가 없어. 무조건 이 방법밖에 없어.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나온다면 그냥 노가다 좀 해봐, 이런 거. 계산 실수 나오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아니, 안 적어도 돼. 이건 뭐 그냥 들어만 놔도 되고 얘는. 그런데 그 밑에 거를 보고 가볼게. 자, 똑같은 px인데 아까 전에 요거 비슷한 유형을 하나 했죠. px를 예로 나누면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예로 나눴을 때, 3차로 나눴을 때네, 그치? 자,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 건데, 자, 지금부터만 집중을 하면 돼. 자, 이렇게 세 줄로 나와 있을 때 우리가 필요한 거는 항상 구하는 걸 가지고 항등식을 먼저 적자라는 뜻이야. 자, 요거는 이제 적을게. 자, 그러면 이 세 번째 줄,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 줄을 딱 적어보자. 자, px라는 것은 x, x-1, x-2로 나누었을 때 몫은 당연히 qx가 될 것이고 3차로 나눴으니까 우리가 구하는 rx라는 것은 ax의 제곱 플러스 bx 그 다음에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게 첫 번째 단계가 되겠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당연히 0 집어넣고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그죠? 모르는 거 없죠? 그죠? 자, 0 집어넣으면 0이라는 인수는 여기네? 그럼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뭐 되니? 마이너스 1 되겠네. P0은 마이너스 1. 괜찮습니까? 저거 항등식 안 세웠는데. 괜찮니? 그러면 마이너스 1은 0 집어넣으면 날아가고 0 집어넣으면 C라는 값이 그냥 결정이 났다. 됐네, 그지? 그 다음에 1은 인수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그럼 둘 중에 아무 데나 집어넣으면 상관없어. 1 집어넣으면 뭐 되니? 1. 여기도 인수가 있네? 1 집어넣으면 1. 똑같이 1이 나오지? 그래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럼 얘는 1은 1 집어넣으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2라는 것은 여기에 인수밖에 없지? 그럼 나머지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5가 나오네. 5는 얘는 2 집어넣으면 4A 플러스 2B 플러스 C. C가 결정났으니까 AB가 결정나는 것은 크게 어려운 바는 아니다. 자, 요거도 조금 전 풀이랑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ABC 하면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냥 RX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뭔지 찾아낼 수 있겠지. 자, 크게 어려운 바는 아니죠? 자, 그런데 자, 미지수를 3개 놓고 했는데 자,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야. 미지수를 하나를 놓고 풀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하거든? 자, 이제 중요한 거는 다른 풀이로, 왜냐면 그 밑에 문제나 다른 심화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는 거야. 자, 나는 우리가 구하는 요 조건 말고 위쪽에서 두 줄이 존재하는데 그 두 줄 중에 얘도 2차식이고 얘도 2차식으로 이렇게 나왔네, 그지? 자, 그럼 생각 한번 해보자. 만약에 나는 이걸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이걸 이용을 하고 싶다. 물론 두 번째 줄을 이용해도 되고 첫 번째 줄을 이용해도 상관없어. 잘 봐야 돼. 자, 얘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줄을 가볼게. 그러면 px라는 것은 x-1로 나눴을 때 뭐 q2 뭐 x가 될 것이고 그때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이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 그지? 첫 번째 줄로 따지면. 자, 그러면 이놈이랑 이놈은 어떻니? 같은 거니 다른 거니?
그래, 둘 다 px잖아. 똑같지? 자, 봐봐. 나는 이걸로 나눈 나머지가 지금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1차식이 나왔지. 그죠? 자, 물론 요걸로 놓고 출발하는 것이 정석적인 방법이지만, 자, px는 항이 총 몇 개가 존재하는 거니? 항이 총 몇 개가 존재하니? 오, 여기에 하나, 둘, 셋, 네 개가 존재하지. 그죠? 자, 그런데 그러면 그 중에서 요 놈은 우리가 원했던 요 놈을 뭘로 가지고 있니? 인수로 가지고 있네, 그치? 그러면 만약에 요 놈을 x-1로 나누면 얘는 나누어 떨어지는 부분이 되거든? 자, 그래서 너희가 좀 생각할 거는 얘로 나눴다고 가정했을 때 얘가 나머지가 될 수 있니? 네. 자, 봐봐. 나는 요 식을 이해를 하고 싶은가? 자, 이 세 개로 나눴을 때, 3차로 나눴을 때는 당연히 2차가 나머지가 될 수 있지. 2차 이하가. 근데 그거 말고 첫 번째 줄만 이해하자고. 나는 x-1로 나누면 이거를 나머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할 수 없죠. 왜냐면 2차로 나눴으면 나머지 몇 차 이하야 돼? 1차 이하야 되지. 아, 그러면 우리가 그 1단원 다항식에서 우리 막 복잡하게 했던 유형이 있는데, 자, 요거 잠깐 보고 갈게. 조금만 참어. 아, 몇 번 있었지? 책을 펼쳐 볼 건데, 14번 유형. 14번 유형에서 우리가 104번 같은 거, 104번 같은 거. 104번 같은 거 정말 어렵게 풀이를 적고도 솔직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자, 다시 풀라 해도 못 풀걸? 자, 다른 건 보지 말고 나는 px를 얘로 나눈 걸로 생각을 하고 싶대. 그러면 얘는 이걸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될 수 없겠네, 그치? 그럼 우리는 항상 그 저번에 토요일날 상문제 풀이할 때도 어떻게 했냐면 얘를 한번 적고 출발하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x-1을 적고 출발을 하래. 그죠? 그러면 요렇게 해서 뭔가 적은 식이 이거하고 같을 수밖에 없겠지. 똑같은 2차니까. 그러면 2차항의 개수가 여기는 1이지. 근데 여기 2차항의 개수는 뭐니? a가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이걸로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요 인수와 요 인수로 묶으면 어떻게 되니? x-1로 묶으면 여기서는 x-2 qx가 될 것이고, 여기서는 뭐가 남니? a가 남고, 맞죠? 그 다음에 여기가 만약에 뭐가 있다 그러면 얘를 그대로 이렇게 가져올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우리는 2차로 나눴을 때 얘가 나머지가 될 수밖에 없죠. 이해되겠니? 그런데 그 나머지가 지금 뭐라고 주어져 있니?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거라고 고정적으로 주어져 있지.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2x-1 요렇게 해서 미지수가 3개인 것을 미지수가 하나인 식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 요런 작업을 통해서. 그래서 요 연습을 조금 많이 해줘야 돼. 굉장히 어렵다, 이거.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플러스 여기가 2x-1 이렇게 되면 결국 요 부분 q2x가 뭐가 되냐면 이 부분이 q2x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둘 다 px고 똑같은 식이 되는 거거든. 요 부분이 조금 어려워. 이 해석을 좀 잘할 수 있어야 돼. a가 어떻게 나오는지. 2차의 개수가 a니까 나머지 얘는 전개하면 x제곱밖에 안 되니까 식을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a를 이렇게 곱하는가. 어렵죠? 쉽지 않죠? 다들 뭐지? 이런 표정인데 27번 가볼게, 얘들아. 한 4, 5문제 정도 문제를 조금 풀면 나중에는 이해가 될 거야. 자, 이게 어렵다. 자, 조금 전에는 굳이 이 방법을 이용해야 되겠니? 이해가 안 되면 이 방법 이용할 필요 없이 숫자 3개 집어넣어서 A, B, C 연립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지금 풀 227번은 절대로 그 방법을 이용할 수 없어. 왜냐면 잘 봐. 우리가 구하는 게 뭐야? 이거지? 그래서 요 줄 가지고 너희도 식을 하나 딱 적자, 일단. 자, 조금 전하고 똑같이 항등식 뭔가 P, X를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이네. 요걸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가 될 것이고, 당연히 나머지는 3차로 나눴으니까, ax 제곱, bx 플러스 c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정도가 되겠지. 됐죠? 더워. 네, 이 정도만 이렇게 환기 좀 시키게. 잘 봐요. 조금 전 문제하고 비교해봐. 미지수가 몇 개니? 3개지? 그런데 우리는 x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게 몇 개니? 2개밖에 없지? 그러면 1 집어넣어서 3 집어넣어서 얘는 적지 마. 1 집어넣으면 뭐가 된다고? 3. 1 집어넣으면 날라가고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3은 여기 있지? 3 집어넣으면 나머지가 뭐래? 3. 그러면 3 집어넣으면 얘는 9a 플러스 3b 플러스 c.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뭐 어떤 제곱으로 3개의 x값을 찾아낼 수 없는 경우는 조금 전처럼 ABC를 연립할 수가 없어. 자, 그래서 할 거는 우리가 눈여겨볼 거는 전체는 3차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작업으로 할 것은 그 중에서 2차를 찾아야 돼. 2차. 자, 요거 표시를 좀 해놔. 문제다가. 방법을 좀 지정을 해줄 테니까. 2차가 중요하다. 2차. 자, 그러면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봤을 때 2차식은 몇 번째 줄에 있니? 첫 번째 줄.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네, 그지? 자, 그러면 2차식을 무조건 이용해. 자, 그럼 우리는 얘로 나누었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2차식이 나머지가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일단 뭐 한다고? 요 2차식을 그대로 일단 적는다고. 그래서 x-1의 제곱을 적는다. 그런데 우리가 2차 항의 계수는 무조건 a로 나오겠지. 그러면 얘도 ax 제곱이 나와야 되네. 그래서 a가 되겠네, 그지? 그러면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라고 줘져 있니? 2x 플러스 그래서 여기다가 2x 플러스 1 이렇게 적어주는 게 이게 가장 어려운 핵심이라고. 자, 별표를 좀 쳐놔라, 이거. 자, 그럼 봐봐. 일단 너희가 적지 않아도 될 부분은 해볼게. 여기 첫 번째 줄을 만족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 여기가 x-1의 제곱이 있고 여기가 x-1의 제곱이 있죠? 좌변은 뭐였니? px죠?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 px라는 것은 공통인수인 x-1의 제곱으로 묶어내면 여기는 x-3 qx가 남고 여기는 a가 남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2x 플러스 1을 적겠네, 그지? 그러면 첫 번째 줄인 px를 이 2차식으로 나누면 어떤 몫을 가지고 나머지가 요거 나오는 것을 확인 작업을 할 수 있겠네, 그지? 그래서 이 작업이 원래는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방법론적으로 무조건 우리는 2차식을 이용해서 무조건 이 나머지를 이런 형태로 바꿀 것이다 라는 뜻이야. 자, 그러면 미지수가 하나가 된대, 그지? 그럼 이 미지수 하나인 이놈을 어떻게 구하냐면 나머지 1차식으로 가는 거야. 1차식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x에 뭐 집어넣었다고? 3. x에 3 집어넣으면 p3이 얼마란 뜻이니? 3이란 뜻이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3 집어넣으면 얘 어떻게 되니? 사라지죠? 없어지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뭐 되니? 4a가 되겠네, 그치? 여기다 3 집어넣으면 뭐 되니? 플러스 7이 되네. 그러면 요 식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a 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됐네, 그치? 자, 그래서 결국 이 a 값이 마이너스 1이네. 그래서 얘가 우리가 구하는 뭐가 된다고? rx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구하는 거 가지고 3차식으로 나눈 거니까 나머지가 ax 플러스 b가 된다. 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된다. 자, 그런데
숫자를 집어넣을 게 3개가 되면 그 3개를 이용해서 A, B, C 연립하시오. 그런데 3개가 안 돼서 2개밖에 못 집어넣는다. 그럼 무조건 100% 2차식과 1차식으로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럼 우리는 이 2차식을 적어놓고 최고차항 계수는 우리가 정한 A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여기에 나머지 이거 적는 것은 항상 그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그대로 적어놓고 1차식 가지고 최고차항 구해내자. 뭐 이런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어. 천천히 해 볼게. 어렵다. 유형 9에 있는 227번은 별표를 3개 정도 쳐도 무방할 것 같아. 내가 다음 시간에 물론 모든 유형이 내가 다 이해가 돼서 다 내가 이해가 된 다음에 푸는 것도 괜찮은데, 물론 고3들도 마찬가지야. 때로는 이렇게 하는 게 있어. 왜냐면 나중에 너희가 미적분 원을 배우면 알겠지만 방법은 왜 이렇게 되는지 몰라. 근데 미분할 때 어떤 대학교 교육 과정을 가져와서 로피탈의 정리라는 걸 쓰면은 한 7줄을 할 것을 그냥 한 줄 만에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 근데 그걸로 우리는 문제를 학원 선생님들도 그렇고 많이 풀려. 그러면 문제를 굉장히 빨리 풀겠죠. 근데 그거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라니까 그냥 하는 수밖에 없어. 가끔씩 그런 게 존재할 수 있다고. 근데 성일고만 원래는 교육과정 외에 풀이면은 다 해설이 다 틀리게 되는 거야. 근데 다른 학교 선생님들은 내가 다 이렇게 뭐 알아보진 않았는데 성일고만 어떤 과정에 있던 걸 이용해도 나는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다 맞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선생님이. 그래서 애들이 다 로피탈의 정리로 막 미분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다 빨리 풀 거 아니야, 그치? 그 학교만 그렇게 얘기해. 왜냐면 그 성일고에 모의고사 문제를 출제하는 선생님이 계셔. 문제를 내가 풀고 이해시키는 것도 어렵지만 문제를 만드는 게 제일 어렵거든? 그럼 만든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천재, 미친 사람이지, 그지? 정말 대단한 선생님이 있거든? 자기가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봐서 난 이해돼. 그럼 다 맞게 해줘. 이렇게 그런 식으로 성일고는 얘기하더라고. 아유, 어렵다. 정말 어렵다. 아직 이해는 한 20% 하라니까 이렇게는 할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정도까지 갈게. 그래서 일단 우리가 53페이지까지가 되겠네. 47에서 딱 2시간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네. 아쉽다. 자, 오늘 테스트는 프린트로 나갔죠. 물론 결석생들은 나중에 내가 테스트북 따로 이렇게 챙겨줄 거고, 프린트 풀고 채점 받고 다 제출하고 가야 됩니다. 위에다가 이름 적어야 돼요, 요거는. 오케이? 제출하고 갈 거야, 테스트는. 잠시만.